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부터 걱정을 합니다. 5억이면 될까? 아니면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금액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민해봤자 노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닌 삶의 계획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사업 계획 없이 사업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할지, 자영업이라면 식당인지 카페인지 따라 초기 자금, 운영 자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사업 자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계획은 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는 생각도 안 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화해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면 노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작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은데요. 우리 사회에는 노후에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노후자금 최소 얼마, 은퇴자금 이렇게 모으세요, 이런 내용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마치 여행 계획 없이 여행 가방만 잔뜩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집만 많다고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돈에 대한 계획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은 후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요.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유욕보다 존재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일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노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루 계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후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행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60세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40년 동안 여행 다니실 건가요? 대부분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한번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리고 TV 보다가 잡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 계획에서 하루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단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나는 노후에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 답을 바탕으로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장기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몇 시에 기상하고 몇 시에 점심 먹고 그리고 몇 시에 공부하고 방학 생활계획표 같은 거 세워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 24시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침에 어디서 눈을 뜨게 될 거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될지, 밥 먹고 집에 있을지 아니면 밖에 나갈지, 점심은 혼자 먹을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먹을지, 그리고 밥 먹고는 카페 갈까요? 아니면 어디 학원 같은 데를 가나요? 그 하루 계획에 따라서 하루 예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 건 아니잖아요. 하루 계획을 확장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표 짜듯이 일주일을 계획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할 건 아니잖아요. 노후에 일을 하는데 젊을 때처럼 주 5일 40시간, 50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봉사활동이라 일을 하면서도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인 관계를 위한 모임, 나의 성장을 위한 학습활동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예산이 정해지고요. 이게 4번 반복이 되면 이게 한 달 예산인 거예요. 매달 반복되는 활동이나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또 뭐가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계획이 구체화되면 비로소 돈에 대한 계획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요. 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후 생활비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일 뿐. 각자의 노후 계획에 따라 필요 금액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주 골프를 치고 싶은 분과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의 필요 자금은 당연히 다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은 분과 고향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고 싶은 분의 필요 자금도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겠죠. 모두가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집순이 집돌이라서 집에서 배달음식 먹으면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과 옆집의 생활비가 다르듯이 각자의 삶의 패턴에 따라서 필요 자금은 당연히 다릅니다. 내가 평소에 검소하게 사는 편이고 은퇴 후에도 소박하게 살 계획이라면요. 당연히 노후에도 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후를 위해 과도하게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노후 계획은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 몇억 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자금을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위한 실천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킷리스트, 이것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노후에 꼭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의 밑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하루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상상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 쉬워 보이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걸 해보셔야 나는 어떤 활동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노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호회 등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노후 자산하면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노후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인적 자본이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앞에서 했던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주거비나 식비, 의료비 같은 고정 지출이 있을 거고요. 취미나 여행 같은 변동 지출이 있을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지 스스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죠. 연금이나 저축, 부동산 같은 우리가 다양한 소득원들을 통해서 필요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먼저 어떤 삶을 살 건가, 이거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셔야겠죠. 노후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노후에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정작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소홀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돈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너무 많이 희생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요,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돈을 모았지만 정작 건강을 잃어서 노후에 여행 한번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자녀 교육과 노후를 위해 평생 저축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렸고 은퇴 후에는 소원해진 가족관계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적은 자산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현재의 삶의 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고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요,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노후 계획에서 돈은요, 단지 삶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까지 노후 계획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노후 계획은 돈이 아닌 삶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걱정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꼭 기억할 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이 아닌 삶에 집중한 노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인지, 노후에 뭘 해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후 계획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노후 계획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